오늘은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트레이딩뷰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지표인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 진짜의 지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표인지, 그리고 이 지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증부터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커뮤니티에서만 제공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뷰랑 거래소랑 같이 보면서 매매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차트 5분봉을 기준으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겠습니다. 양봉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나오면서 저는 1만 달러, 원화로 약 1,300만 원을 시장가 20배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표는 계속해서 상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영상 촬영을 위해 저는 원화 기준 약 100만 원을 매도 입절하고 주문이 포지션을 체결되었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매매 방식이 특별한 게 하나같이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매번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나와 맞지 않는 매매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의 대가가 될 수는 없어도 그 방법을 따라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연구합니다. 거래량 스토캐스틱, 일목구름, 이동평균선, 트레이딩뷰에는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있고 뭐가 승률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그 지표는 바로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입니다. 오늘 이 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과 지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표 설정, 두 번째로 지표를 활용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에 있는 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시고 탑 버튼을 누르시면 좋아요가 많은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최상단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지 베어가 만든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 지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표를 추가하게 되면 기본 세팅이 나오게 되는데 시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설정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일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컬러 0의 불투명도를 100%로 바꾸겠습니다. 컬러 2도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를 100%로 설정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컬러 1에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분홍색으로 변경하고 밑에 있는 컬러 2를 파란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역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밝기를 좀 더 명확하게 불투명도를 100%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0 옆에 있는 십자가 표시를 표시해서 서클 원형 표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 훨씬 직관적으로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변동성과 추세의 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매매에 활용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표를 보시게 되면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음봉과 양봉을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색의 변화와 길이의 변화입니다. 먼저 막대가 초록색이면서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 매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상승 추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막대가 빨간색이고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의 진짜 매력은 스퀴즈 존, 즉 숙축하는 구간을 활용한 선행 매매에 있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점 모양의 표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분홍색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 즉 시장이 조용해지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 점이 점점 파란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변동성이 폭발, 즉 방향성이 있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진입 타점을 잡아 매수 또는 매도 전략을 세우곤 합니다. 실전 매매 전략을 요약해보면 분홍색 점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변동성이 수축 중이다.
파란색 점으로 전환된다면 진입을 준비하는 구간, 막대가 초록색이면 매수 진입, 빨간색이면 매도 진입, 막대 길이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익절 또는 추세 종료를 고려. 이 전략은 단순히 추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의 폭발을 선행으로 포착해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그럼 이제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실제 차트에 어떻게 적용해서 매매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5분봉으로 단타 매매를 진행했지만 실제로 지표를 활용하실 때에는 적어도 4시간 봉 이상에서의 매매를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이하의 봉을 활용해서 시에는 변동성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매매했던 구간을 차트로 예시를 먼저 도와드리면 음봉에서 거래량을 강하게 터뜨렸고 반등 역시도 강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표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구간을 기다렸고 매수로 바뀌는 구간을 롱포지션 진입 타격가로 잡았습니다. 점선 지표 역시도 분홍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분출되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저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조금 더 일찍 익절했지만 실제로 지표에 따라서 매수랑 매도를 결정했다면 파란색 지표가 떴던 구간에서 매수를 진입하고 분홍색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합니다. 아마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에 관련된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 이평선을 사용해야 하고 볼린저 밴드를 같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지표 혹은 보고 계시는 지표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지표가 거래량, 파동 혹은 기본적인 추세선이라도 다 가능합니다. 지표라고 하는 게 100%라는 정답이 없는 시장에서 좀 더 높은 확률로 이기기 위해 확률을 높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진입 타점은 막대가 초록색 혹은 빨간색으로 전환되는 시점, 분홍색 점이 파란색 점으로 전환되는 시세 분출 구간, 그 시점의 종가 또는 직전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브레이크 아웃 매매. 손절 기준은 진입 이후 다시 분홍색 점으로 전환되거나 진입 방향과 반대되는 색의 막대가 2개 이상 연속 발생할 경우, 또는 진입 캔들의 저점 또는 고점을 강하게 이탈할 경우 손절. 익절 기준은 막대의 길이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나 이전 고점 저점에 도달했을 때 1차 익절.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일부 물량만 익절하고 나머지는 홀딩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변동성의 수축과 확장을 이용해 초기 추세 구간을 선점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평균이나 RSI만으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폭발 직전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이죠. 실제로 저도 이 지표를 활용해서 박스권 돌파, 뉴스 전후의 변동성 확대, 시장 과열 또는 침체 시점을 공략하는 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지표와 비트코인 실전 매매 사례와 함께 보조 지표와의 조합 전략까지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